따끔. 안 나오네요. 따끔. 진짜 안 나오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을 잴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못된 방식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측정이 잘못되면 당뇨 관리의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혈당을 어떻게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측정 과정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는 혈액 속 포도당을 보는 장치가 아닙니다. 손가락에서 채혈한 혈액 한 방울을 시험지에 떨어뜨리면 시험지 안에 있는 효소가 포도당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 과정에서 아주 작은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혈당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포도당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전기 신호도 더 커지기 때문에 혈당 값이 높게 계산됩니다. 즉, 혈당 측정기는 포도당의 화학 반응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계산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측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 들어가는 혈액의 상태가 바뀌면 전기 신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당분이 묻어 있거나 채혈할 때 손을 세게 짜서 조직이 섞이거나 시험지가 습기나 열에 노출된 경우에는 실제 혈당과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몸 상태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재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십니다. 식후 혈당은 130에서 140 정도가 나오는데 아침 공복 혈당을 보면 180에서 200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높지? 어떤 분들은 혈당계를 의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당뇨가 갑자기 더 나빠진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몸 상태가 아니라 혈당을 재는 방법입니다. 그럼 혈당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측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보통 기상 5분 이내 씻기 전에 재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어나서 바로 측정해야 밤사이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전에 손을 비누로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에 음식물이나 당분이 묻어 있으면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뒤 채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혈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쥐어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혈액뿐만 아니라 조직액이 함께 섞이면서 혈당값이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손가락을 강하게 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안 짜면 피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잘 안 나오던데요? 실제로 약간의 압박은 문제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서 혈류를 늘리거나 손가락 밑부분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이 나오도록 돕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혈액을 억지로 밀어내듯이 강하게 짜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세게 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가락 옆면 있잖아요. 이 옆면을 찌르거나 바늘이 들어가는 그 채혈 깊이를 좀 더 깊게 하거나 측정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데워 혈류를 늘리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손을 아래로 내려 잠깐 흔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혈당 시험지, 즉 이제 그 스트립의 보관 상태입니다. 혈당 스트립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공기나 습기에 노출되면은 그 안에 있는 효소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이나 고온 다습한 곳에 보관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개봉한 뒤 오래된 스트랩을 사용하면은 혈당값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꺼낸 뒤에는 항상 뚜껑을 바로 닫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계 자체의 정확도도 가끔씩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채혈한 혈당과 집에서 측정한 혈당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은 기기가 정상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혈당 측정기 정확도 기준에 따르면은 혈당이 100 이상일 때 대부분의 측정값은 기준값에서 15% 플러스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저는 먼저 손을 씻고 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손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지금 먼저 준비물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혈당 측정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 측정 검사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에 바늘 딸 때 필요한 것, 이 혈당 측정 기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 수압도 있고요. 이게 준비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서 빠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은 바늘을 이걸 돌려서 따면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바늘이 보입니다. 이 바늘을 이 안에 넣어요. 이렇게 넣고 다시 바늘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옆에 숫자가 보일 텐데, 이 숫자는 그 바늘이 깊게 들어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 자기가 어느 정도 모르겠다, 어느 정도로 깊이 찔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평균이 1에서 5까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한 3에 맞춰서 찌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찌르기 전에 장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전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하고 바늘을 살짝 나간 건데 이렇게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좀 장전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쓰고 나서 바로 뚜껑 닫으셔야 되고, 고온 다습한 데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효소가 변해요. 변하면은 이 결국에는 혈당 측정기의 원리가 포도당이 이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바뀌고, 그때 발생되는 전기 신호로 이 혈당 측정기가 감지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효소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까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알겠어. 자, 이거 다시 빼고, 다른 논문들에서 보면은 이 옆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손가락 맨 끝마디,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둘, 세 마디가 있는데, 이 맨 끝마디에 손톱 옆쪽, 여기에 바늘 찌르는 게 제일로 덜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바늘은 바늘이라서 아프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별로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이렇게 손을 털거나, 사실 손 정맥이랑 동맥이 다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손가락이. 그래서 요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양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양쪽만 잘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양쪽만 잘 막아도 이게 피가 금방 손끝이 빨갛게 되면서 충혈이 됩니다. 이게 하고 한 10초간 말려줘요. 10초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부분 여기 두고 따끔. 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짜면 안 돼요. 너무 제가 그 위쪽을 찔러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찔렀으면은 바늘을 바꿔야 됩니다. 아깝다고 다시 쓰면 안 돼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바늘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찔러야 됩니다. 에이, 피가 나긴 나는데 너무 조금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너무 조금 나오니까 아까운데, 아깝다. 다시 아까 바늘 바꿔야 된다고 했죠? 다시 바늘 바꾸겠습니다. 그냥 바늘 빼고 이거를 이전에 있는 거 이렇게 여기 구멍 있으니까 여기 다시 넣어도 되는데, 괜히 그러다가 찔리니까 그러지 말고 바닥에 쭉 누르면은 바늘이 꺾입니다.
바늘 꺾어 놓으면 되는 거고. 다시 넣을게요, 바늘을. 넣고. 아까 그게 너무 깊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저는 한 단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아까 3으로 했었는데 저는 한 4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옆에, 손톱 옆에 부분을 다시 한번 찔러볼게요.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꼭 저도 빼먹을 뻔했는데 소독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고 한 10초간 말립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옆에다 놓고 가끔 진짜 안 나오네요. 다시 제가 이거 바늘 바꾸는 방법은 편집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5단계를 할게요. 옆으로 찌르니까 확실히 덜 아프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덜 아픈 만큼 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너무 많이 찔러 가운데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손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여기요. 이번엔 또 아프다. 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혈당 측정기가 너무 오랫동안 안 돼 있어서 다시 넣겠습니다. 여기 피 있는 부분을 갖다 댑니다. 144인데 제가 방금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144면은 그래도 준수한 편이죠. 그러고 나서 이 혈당 측정기도 이거 측정한 거 시트 빼고 그럼 여기 한번 다 닦아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있던 거 바늘 빼고 이거 바닥에 이렇게 눌러서 바늘 그냥 휘어버리게 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휘어버렸어요. 이러고 버리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바로 측정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 완전히 건조한지 체열하며 손가락을 지나치게 강하게 짜지 말고 그리고 스트립의 보관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지켜도 측정 오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숫자가 한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몸 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측정이 정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측정 습관 하나가 혈당 관리의 정도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주는 처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